자, 이번 시간에는 담보 책임인데, 담보 책임이 좀 어려워요. 문제가 어렵고, 이해하는데도 좀 어렵고, 570조 이하부터 해가지고,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문제 40문제 중에서 포기해도 괜찮아요 하는 문제가 한 3문제가 있는데, 하나가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나중에 배우는 법정지상권. 그다음 두 번째, 혼동이 정톡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한 15줄 이상. 예? 그게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이 너무 복잡하거나 지문이 너무 길면, 포기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15자리 문제를 하나 맞췄다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담보 책임을 빼놓고 가도 됩니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지금 요건 22회 때 문제인데 담보 책임은 보통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형태가. 그럼 내가 15줄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정도는 풀만해요. 이 정도는 풀만하다 이거지. 근데 요게 15줄로 넘어가면 풀지 말라. 너무 양이 많으니까. 한 문제 맞춰도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담보 책임 그러는데 오늘 이 담보 책임은 한꺼번에 못 먹고 한 2바퀴 돌아올 때까지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2바퀴 돌아올 때까지.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걸 한번 해보게요. 담보 책임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담보 책임. 그럼 여기가 지금 뭐예요? 담보죠. 요건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고요. 담보 그럽니다. 담보라는 의미가 뭘까요? 라고 물어요. 지금 유상이라는 의미거든요. 유상 책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짜로 뭔가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잘 팔리는 과일이 귤이니까 그죠? 마트에 가서 슈퍼에 가서 집 앞에 슈퍼에 가서 귤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와요. 그럼 집에서 이렇게 들썩들썩 해보면 안에 상한 게 있죠. 그럼 몇 개 정도 상한 건 뭐 빼놓고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먹는데 한 3분의 1이나 반절 정도가 상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슈퍼에 쫓아가 안 쫓아가? 쫓아가서 왜 돈을 받고 그런 물건을 팔아요? 하고 책임을 지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게 유상이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슈퍼 아저씨가 나를 잘 알아요. 그럼 뭔가 귤 드세요 하고 한 봉지에다가 몇십 개 담아주더란 말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펼쳐보니까 상했더라고. 그럼 와서 막 슈퍼 아저씨 쫓아와가지고 왜 이런 귤을 먹으라고 하요? 하고 막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유상 책임이라고 하는 건 무상에서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알겠죠? 두 번째는 담보 책임은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묻는 거예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수인이 누구에게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거꾸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런 담보 책임은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요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요는 둘이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매수한 다음에 혹시 지붕에서 비가 새면 매도자 당신 책임을 지세요. 이런 약속이 있어야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법으로 정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법정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약정 책임이 아니에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슈퍼에서 우유를 샀단 말이에요. 우유를 사가지고 뜯어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니까 냄새가 이상해, 맛이. 이상한데 그거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 화장실에 가 있다, 하루 내.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제 쫓아가서 슈퍼 아저씨한테 왜 이런 우유 상한 걸 파냐고 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슈퍼 아저씨가 뭐라고 그래? 냉장고 들어가 있어 봐라고. 1시간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시원하다고. 나는 어떤 실수를 한 게 없다. 실수 없이 물건을 잘 보관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담보 책임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뭐예요? 무과실 책임 이렇게 들어가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된다고. 이걸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알아듣죠? 처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다고. 그럼 대체 우리가 책임진다면서 그 책임이 뭘까요? 라는 게 문제야. 책임져라. 매도자가 책임을 지는 게 뭐예요? 첫 번째, 1번 뭐다? 손해배상이라는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그럼 두 번째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지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깎아달라. 대금을 깎아다. 귤값 좀 깎아주세요. 할 수 있죠. 상한 거 빼고. 이걸 뭐라 그래요? 대금, 감액, 청구권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이걸 줄여가지고 뭐예요? 손해대. 이렇게. 손해대 이렇게 외워야 돼요. 아니,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무슨 책임을 지는지 몰라. 그럼 뭔 말은 어떻게 답을 찾겠어? 그렇죠? 자, 여기 봐보면 그래. 지금 여기 봐보세요. 여기 쭉 나왔는데 여기에 악의 매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말 나온다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보여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봐요. 해지할 수 있느냐, 대금 감액할 수 있냐, 대금 감액할 수 있냐, 해지할 수 있느냐. 그렇죠? 해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를 줄을 세워놔야 되거든, 우리가. 지금 요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무슨 책임을 져야 돼? 그럼 책임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답을 찾겠냐고. 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손해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담보 책임의 유형을 가져와 볼게요. 담보 책임의 유형은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하나가 뭡니까? 그랬더니 권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 또는 뭐가 있어? 권리 하자 말고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근데 물건의 하자는 지금 안 해도 돼요. 권리 하자만 하면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귤 있죠? 한 박스 사갔잖아. 근데 상했단 말이에요, 귤이. 물건의 하자겠어? 권리 하자겠어? 물건의 하자. 여러분들, 내가 그러죠. 선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설명서를 보니까 1분에 5,000회 근다고. 회전수가. 근데 뭐요? 플러그를 꽂았더니 뭐요? 날개가 보여.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러면 그게 5,000에 돌겠어? 안 돌겠어? 안 돌겠죠. 그게 뭐예요? 물건의 하자. 집을 샀는데 집에서 이렇게 지붕에서 비가 새요. 물건의 하자, 권리 하자. 물건의 하자. 하나만 맞춰볼래요? 땅을 샀어. 근데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고. 근데 건축허가가 안 나와. 그럼 물건의 하자 아니면 권리 하자? 권리 하자. 이건 물건의 하자야. 그 땅이 병신이라. 땅 자체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니까. 그럼 뭐가 되겠냐? 그건 물건의 하자지. 권리 하자가 아니고. 그걸 알아야 돼. 나중에 가면.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농담이에요. 진짜 농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우리가 뭐라고 했어? 결혼을 한다며 그랬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첫 번째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 때. 그렇죠? 첫 번째 명절만 사이가 좋고 그 다음 별로 사이가 안 좋아져. 이게. 근데 만약에 가서 부침개 부칠 때 뭐라고 그래? 정서방은 성격이 왜 이렇대요? 이렇게 물어봐. 성격이 왜 이렇대요? 그건 뭐겠어? 여기겠어? 여기지. 그래서 여기지? 근데 뭐라고 한 줄 알아? 시어머니가? 너 모르고 결혼했니? 알고 했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알고 했어요?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그러지 않아요? 물건의 하자는 알고 매수하면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 샌다는 걸 알면서 샀어. 알겠죠? 여러분들 그 마트에 가보면 그냥 스크래치 난 거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좀 싸게 팔지 않아요? 그거 알면서 사, 안 사? 사. 그럼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얘는 결국 나중에 가면 선의하고 플러스 요 무과실 매수자만 보호를 해주지 악의자예요.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산 사람은 보호를 안 해준다고. 이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물건의 하자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지 말라고. 뭔만 생각해라? 네, 권리하자. 요것만 빼갖고 오자고. 권리하자. 자, 이 권리하자라고 하는데 이 권리하자는
형태가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요. 5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여기만 봐요. 책 안 봐도 돼요. 이것만 정리하자고. 첫 번째는 전부 타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타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량 부족이라는 게 있고, 이 수량 부족을 다른 말로는 멸실. 뭔가가 멸실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제한 물권이라고 쓰는데 이게 정확히는 용의권이에요. 용의권에 의한 제한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저당권 실행, 담보권 실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다 저당권 실행 이렇게 들어와요. 이 4가지, 5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전부 타인, 두 번째는 뭐예요? 일부 타인, 세 번째 수량 부족, 네 번째 제한 물권, 다섯 번째 저당권 실행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이렇게 봐볼게요. 여기 보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병이 있는 거야. 근데 이 토지를 팠다고, 을하고. 둘이 매매가 된 거죠. 매도자가 누구예요? 매도자가 갑, 매수자는 을. 그럼 이 친구가 소유권을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넘겨주고 못 넘겨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요 매수자 을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걸 전부 타인이라 그래. 아, 이 매매가 누구 거다? 전부 타인 거였는데 소유권을 못 넘겨준 거지. 그러면 이 매수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선의자일 수도 있고 알고 악의자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선의자, 악의자가 나오는 거지. 전부 타인 걸 알고 전부 타인 걸 모르고. 알아들어요? 네. 처음 들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2바퀴, 3바퀴 돌아갈 때까지 기억하겠다 생각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알아듣죠? 자, 두 번째 가볼까? 자, 일부 타인이죠? 그럼 느낌이 올 거예요. 아, 부동산을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요거의 일부가 누구 거라는 거야. 병가 2분의 1 소유, 얘가 2분의 1 소유지. 공유 지분. 그럼 이 친구가 넘기면 되는데 안 된 거지. 그럼 매수자 누가요? 을이 이 친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근데 이 친구도 뭐가 있어요? 그 사실을 아는 거 모르고 할 수 있죠? 선의 또는 뭐예요? 악의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럼 선악에 따라서 이 보호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내용이, 책임을 지는 내용들이. 자, 두 번째. 세 번째, 수량부정. 갑이 토지를 이렇게 팔았어요. 을하고 100평을. 원래 매매가 된 거지. 근데 원래 100평 값을 줬겠지. 평당 얼마씩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80평밖에 안 되는 거야. 실측을 하니까. 그럼 수량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얘도 요 을이라는 사람도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악의자, 알고 사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난 물건의 하자인 줄 알았어요. 왜 이게 수량의 부족이지? 왜 이게 권리하자지? 이게 생각이 난 거야. 이게. 그랬더니 이 땅은 원래가 80평이야. 땅 자체가 병신이 아니에요. 땅이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땅 자체는. 원래 땅 자체는 원래가 80평이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100평 값을 준 거죠? 그럼 20평의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권리하자로 가는 거야. 원래 이 땅은 원래가 80평이라니까. 땅 자체가 뭔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자체가.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수량 부족은 권리하자지 물건의 하자가 아닌 거야, 이게. 이걸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야.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니까. 고민해보니까 80평이 20평이 부족하더라. 그럼 소유권이 부족한 거 아니냐. 분명히 이 사람은 100평 값을 지불했을 건데. 권리하자, 소유권 20평이 부족하잖아. 권리하자. 자, 그 다음에 제한물권. 갑의 토지가 있었고 여기다가 을이 매매를 해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고. 건물을. 아, 그런데 이 토지에 이미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갖고 있거나 임차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을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그때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책임을 물겠다는 거야. 이걸. 근데 이 친구가 뭐일 때?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다는 거지. 제한 물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경우, 알고 사는 경우. 이해돼요? 아, 구별하면 좋은데. 구별할 수 있겠어요? 조금은 느낌은 와요? 눈뜬 봉사라 아니죠, 뭐죠? 이렇게 그 어두운 방에 이렇게 문고리 잡는 것처럼 뜨고 와요. 전부 타인 느낌에 여기 그림이 오냐고.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 구조, 제한 물권 느낌이 와야 된다니까. 느낌이 한꺼번에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아직은 능력이 안 되니까. 2번 돌아가면 되거든. 3번째 봐봐. 저당권자. 갑이 부동산 있었나 봐. 근데 여기에 저당권이 붙어 있었거든요. 둘이 매매가 된 거지. 그럼 당연히 매도자는 이 저당권 말소해주고 깨끗한 물건을 넘기기로 약속을 했다고.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집이 왔거든. 여기까지 등기가. 근데 이 저당권이 따라온 거야. 얘가 말소를 안 해준 거지. 그러니까 얘가 실행이 돼버렸어.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경매. 그럼 얘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얘를 족치 안 족쳐? 족치는 거야. 이 나쁜 새끼 왜 말소 안 해줘? 하고 선의도 있고 악의도 있을 거라고. 알고 모르고. 자, 그럼 봐봐. 지금 권리하자는 총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5가지. 뭐예요? 말로 해, 말로.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 구조, 제한 물권, 저당권 실행. 이 5가지에 가니까 매수자가 5명 나오겠죠? 근데 선의자, 악의자를 또 구별하잖아. 그럼 이 유형이 몇 가지가 나온 거야? 10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의 어떤 보호 방법이 쫙 여기 써져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요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누고 책임지는 게 아까 몇 개라고 책임 몇 개? 무슨 책임? 3개. 손해, 대. 들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이렇게 나눈 다음에, 자, 손해배상은 어떻게 한대? 이거. 그럼, 해제권은 누가 행사한대? 그 다음에 또 누가, 대금 감액은 누가 행사한대? 하고 이걸 채우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 책에, 혹시 520페이지 와볼래요? 520페이지. 박스 하나 보여요? 모든 민법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박스. 보여요? 이 박스에 외우면 돼요. 그럼 한 문제 맞히는 건데, 이거 아셨죠? 자, 이 박스를 다 외워봤거든요. 1년 걸리더라고요. 이 박스를 외우는데 1년 걸려요. 그냥 툭툭 생각 없이 나올 정도로 외우는데, 이게. 자, 그럼 이거 지금 이 박스죠? 채워지는 거.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제가 이렇게 해왔다고. 분명히 선의자가 있고 여기 보면 선의자가 있고 악의자가 있잖아. 항상 선의 악의자. 그래서 이걸 외울 때에 먼저 저는 악의 매수자를 먼저 외웠어요. 악의 매수자가 갖고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이걸 먼저 외웠다고. 제 말 이해돼요? 이것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뭐라고 되냐면 이걸 저손해 일대라 그래. 저손해 일대. 여기서 호흡이요. 호흡. 숨을 쉬어야 된다고. 저손해 일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해 호흡. 알겠죠? 재수 없다. 이렇게. 이런 식이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가 요 저자가 뭐예요? 요 저자가 뭘까? 저당권 뭐? 실행. 요건 일부 타인, 요건 전부 타인, 요건 제한 물권, 요건요? 수양 구조이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요거. 손해배상. 요건 얘들은 없다란 말이에요. 이게 응용이 돼야 되거든, 지금. 요건 선의 악이요. 악의만 되는 거예요. 악의 매수자. 그럼 악의 매수의 저당권 먼저 해볼까? 여기 악이 있죠? 이거 해볼까? 색깔을. 여기 악의 걸 먼저 해볼게요. 여기 악의. 요 악이요. 요 악의. 보여요? 그러면 자, 저당권에 여기죠. 저당권. 악의 매수자에 뭐가 있어? 손해배상하고 해제권. 손해배상 인정하고 해제권에 있다는 거지. 대금 감액은 없다는 말이야. 손해만 있으니까. 저당권 실행에 악의 매수자는 손해만 있다고.
알아들어요, 이거? 너무 어렵나? 요건 뭐겠어, 그러면? 일부 타인의 아기 매수자는 뭐가 있는 거야? 대근감에. 그러면 일부 타인 찾아. 여기 일부 타인 보이죠? 아기 매수자 나오죠? 그럼 뭐만 있다고? 대근감에. 얘 없고 얘 없고 얘만 있네. 대근감액이. 어? 그 다음 요거 뭘까? 요거. 전부 타인의 아기 매수자. 전부 타인의 아기 매수자는 뭐가 있어요? 해제권. 전부 타인의 아기 매수자는 해제권만 있네요.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요 제한물권의 아기 매수자, 수량 부족의 아기 매수자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어.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제한물권의 아기 매수자도 전혀 없어. 그럼 아기가 다 채워진 거야 이제. 알아들어요? 이거 아냐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 매수자가 문제가 되거든. 그렇죠? 선의 매수에는 선이란 글자가 보이죠? 무조건. 그럼 무조건 뭘 집어넣어요? 손해. 손해배상과 해제권은 무조건 집어넣는 거야. 손해는. 그럼 이제 넣어볼게요. 여기 선이 배우죠? 선이, 그러면 손해. 여기 선이 보이죠? 손해. 선이, 손해, 손해, 손해는 다 넣는다고. 그럼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어. 선이만 보이면 손해 다 늘어나는데? 뭘 외울 건 뭐가 있어? 근데 문제는 대근감액이지. 그렇죠? 대근감액은, 보여요? 대근감액은 누구만 들어가? 일수만 들어가, 일수. 일수 대 일수 대. 이렇게 해왔거든요. 일부 타인하고 수량 부족에서만 대근감액이 들어가는 거야. 일수 어디 있어? 여기 선임에서 여기 봤죠? 여기하고 일수, 수량 부족. 여기. 그럼 나머지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결국 이 두 개 조문이거든요. 자, 이거 뭐 쓰긴 뭘 써? 이거 안 쓰는 거야.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여러분들이. 알겠죠? 이게. 자, 그럼 이제 봐봐. 여기 봐봐요. 하나만 해보게. 각과 을이 이렇게, 이거 해볼까, 이거 봐봐. 여기 문제 보자. 자. 문제 3번 문제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에 이게 이걸 먼저 토대로 해서 좀 풀어보려고 해라고요. 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값이 얼마였냐면 원래 10,000제곱미터 토지를 우리에게 매도했죠. 자, 옳은 걸 찾으라 그랬거든요. 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 지금 누구하고 누가 매매를 한 거예요? 원래는 값하고 을이 했죠. 부동산을. 근데 토지 전부가 누꼬래, 여기가. 전부가 병의 소유다. 전부, 이걸 뭐라고 옆에다가? 전부, 타인 거라는 거지. 전부 타인 보여요? 그럼 봐봐. 전부 타인에, 자, 전부 타인이야. 선의자가 있을 수 있고 악의자가 있다고 그랬죠? 전부 타인 거야. 봐봐, 여기. 선의는 무조건 뭘 넣어? 손해배상하고 또 뭐? 해제권 넣어야지. 그럼 대근감액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일수만 들어가니까. 일부 타인하고 수량 부족만 들어가니까 대근감액은 안 들어가죠. 자, 악이 빼봐, 악이. 저 손해 일대 전해. 전부 타인, 전해. 해제권 보여요? 찾았어요? 그럼 이제 맞춰봐. 소유고 갑이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이라고 돼 있지. 악이 누구라고 돼 있어? 을. 그럼 악이자 을이니까 여기 뭐가 있는 거야? 해제권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있다로 고쳐놔야지. 요게 답인 거예요. 요게.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지금 10,000제곱미터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2,000제곱미터가 병거래. 그럼 요건 제목이 뭐야? 오케이. 일부 타인 건데 이것도 빼야 돼, 여러분들이. 그럼 선의자가 나올 수 있고 악의자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선의가 보이면 무조건 뭘 넣어라? 손해 넣고 그 다음에 대근감액은요. 일부 타인의 선의 배수한 대근감액이 있다고.
일수. 어? 이 돼요? 안 되면 저격 컨닝해. 자, 그 다음에 아기는 뭐야? 저 손에 대근 감액은 있다, 없다? 있다. 응? 그럼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기 을은 대근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니까 이따로 고쳐야지. 악이 되니까. 아니, 이걸, 요게 악이 매수자는 저 손에 일 때 전에 재수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걸 다 외운다고. 누구나가 외우거든. 근데 응용을 못 한다고 이게. 이거 한 줄이면 악의가 다 나온 거거든요. 여기가 뭐예요? 저당권, 일부타인, 제한물권, 이건 전부타인, 제한물권, 수량부족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선이 매수인이 나오면 선이란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뭘 넣어라? 네, 손해를 다 넣어야 된다고. 요 손해는 다 넣어야 된다고.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대근 감액은 언제만 들어가? 대근 감액은 수만 들어간다고. 일부타인하고 수량부족만.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문제를 봐봐요. 토지 2000제곱미터가 계약당일 이미 포락됐다는 말 보이죠? 이건 뭐겠어요? 예, 이건 수량부족이에요. 여기가 제목이. 3번은 그럼 자 봐봐요. 이거 빼봐. 수량부족일 때 선의자가 있고 악의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량부족에 선의는 무조건 뭘 넣어? 손, 해, 그 다음에 대근 감액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지. 일수니까. 일수. 일수대. 이게 너무 어렵나? 어려워? 그럼 520페이지 다 외워요, 그냥. 그게 쉬워. 그 다음에 악의는 뭐가 들어가요? 저 손에 일대, 전해, 재수, 여기 있네, 수. 없다. 그럼 전혀 없죠, 보호 방법이.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악의 을은, 그렇죠? 대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 했으니까 틀렸지. 이거 한 번만 맞춰보면 돼요, 손가락으로. 그럼 한 번 맞히면 두 번 맞히면 자동으로 외워지거든, 이거. 안 하면 이게 못 외워진다고, 계속. 그 다음에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됐다는 거 보여요? 그럼 지상권은 뭐겠어요? 제목이 이게. 제한물권이에요. 제한물권. 그럼 이제 빼봐. 제한물권에서 선의자가 있고 악의 매수자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럼 선의자는 뭘로 가요? 선의자는? 손. 해는 무조건 들어가라. 선의가 보이면. 그렇죠? 대근 감액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일수만 나오니까. 일부타인과 수량부족만 나오니까. 대근 감액은 여기는 없죠. 자, 제한물권. 저 손에 일대, 전에, 없다. 없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 누구? 여기 보니까 악의 매수자 을은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해야 돼. 전혀 보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답은 5번일 것 같은데. 그러면 5번에 토지 위에 저당권 실행 보여요? 이건 뭐겠어요? 제목이. 예, 저당권 실행이죠. 저당권 실행. 자,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악이라고 돼 있죠? 그럼 해제뿐만 아니라 뭐예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당권 실행은 선의자가 악의자가 두 개 나누어서 선의는 뭘로 가야 돼? 선의는 무조건 손, 해가 들어가고 악의는 뭐야? 여기 손해, 손해. 그럼 손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권리하자 5개 중 선의자와 악의자가 같아. 애들이. 선악과 선의 악의가. 그래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지금.
5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이 3번이 기준점이에요. 3번을 갖다 놓고 요거 지금 외웠죠? 2개. 지금 아직 안 외웠다 하더라도 요 2개 요거. 야, 이거 2개면 정말 담보 책임은 거의 80%가 끝난 거거든요. 이걸 외웠다 하더라도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응용이 안 되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은 천머리 돌아가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해봐. 갑이 집이 토지가 있었다. 100평을 사고 팔았다. 근데 이게 실측을 하니까 80평이더라. 그럼 이게 어디에 해당돼? 전부 타인이야, 일부 타인이야, 수량 부족이요, 제한 물권이요, 저당권 실행이요. 이건 수량 부족이지. 여기다 무슨 전부 타인 나오고 일부 타인 나오고 저당권 실행 나오겠냐고. 지금 땅이 부족하다니까. 그럼 뭘로 가요? 예, 수량 부족이지. 그죠? 그러면 수량 부족일 때 얘가 선일 수도 있고 악이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선이 악이. 그럼 얘가 선이일 때와 악이일 때를 나누어서 선이가 보이면 됐다. 뭘 집어넣어라? 예, 손. 해는 넣어라. 그렇죠? 대응감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일수. 대근감에 들어가야지. 일수놀이. 어메, 환장하겠네요. 돼요? 그러면 이 선이는 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뭐요? 해줘도 되고 대근감액도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목소리가 깨끗했어요. 깨꼬리 같았다고.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목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소리가.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게 1년에 아니 제가 그때 수술할 때는 1년에 내시경만 한 20번, 30번 했을 거래요. 매년마다 지금도 항상 이 내시경을 하니까 위 목젖을 건드려가지고 이게 상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그래도 이 대장 내시경은 괜찮아. 이게. 근데 이 내시경은 계속 목젖이 들어가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하거든요. 10월 시험 끝나고 마지막 주 월요일 날.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농담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가는 거고.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듣다 보니까 이제 또 강조를 하다 보니까 목이 가더라고요. 금요일쯤 가면 목이 안 나와. 이게 내가 수업량은 제일 많을 거래요. 5일 정도 수업을 하니까. 정말 5일 수업하기 싫거든요. 정말 5일 안 하고 싶어 해요. 딱 3일 정도, 4일 정도만 하고 싶어 하거든요. 수업을. 이게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돈보다는 이게 어떻게 5일이 돼버렸어요. 또 선생님들 수업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많이 한 3, 4일 정도 해야 컨디션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목도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냅다 하고 오후에 또 이거 또 하고 그러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목이 배견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자 대답만 잘해요. 예, 몰라도 괜찮으니까 아니 알아야 되긴 알죠. 근데 자 선의는 무조건 선의가 보이면 담보 책임은 손해는 무조건 늘어. 그다음 일수대 일수 수량 부족이니까 일수 대금은 들어가야 된다고. 그다음에 악이 나왔지. 그럼 이걸 읊어봐. 저 손해 일대 전해 재수 수수 없다. 그럼 얘는 있어 없어? 없다고 이렇게. 알아들어요?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자 봐봐 하나만 더 해보게. 봐봐요. 갑이란 사람이 토지가 있었는데 을과 매매를 했다. 이 토지가 일부가 병거다. 그래. 2분의 1 얘도 2분의 1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담보책임 물어야 되죠. 그럼 제목을 먼저 생각해라고. 전부타인, 일부타인, 수량부족, 제한물권, 저당권 실행. 어디? 그러면 일부 타인이란 말 나왔지. 일부. 보였어요? 그럼 이제 선이 악이 나와야 되지. 선이 악이 나왔고, 선이는 뭘로 가? 자, 선이는 무조건 선이가 보이면 뭘 넣어라? 손해 넣고, 그 다음에 또 대근감액 들어가야지. 일수. 일수는 선이는 들어가니까, 대근감액에. 알아들어요? 자, 악이, 저 손에
대금 감액 있네. 그렇죠? 그럼 담보 책임에서 일부 타인일 때는 선의와 악이 상관없이 대금 감액이 있다. OX. O. 보여요? 근데 이게 전부 병거래. 전부 병거. 그럼 뭐예요, 이제? 전부 타인으로 바뀌는 거지. 그렇죠? 나중에 이제 안다. 전부 타인이에요. 그럼 이때 선의자, 악의자 나눠야 되죠. 그렇죠? 선의는 무조건 뭘 넣어요? 손에. 대금 감액 없죠. 악의는 저, 손에, 일 때, 해. 해는 있네. 그럼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부 병의 소유일 때 매수자 을은 갑에게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OX O. 그렇죠? 선이자는 손해배상과 아울러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O. 악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X. 이렇게 찾는 거라고 문구를.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 최소한 이 정도는 풀 줄 알아야 지금 담보 책임 60, 70%가 끝난 거라고. 이거 박스 못 외운다니까 520페이지. 이거 기똥찬 거예요, 이거. 이거 거의 모든 생이 지금 이걸 쓰고 있다면 내 카피요. 이거 전유물이거든. 특허품이야, 이거.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내가 시험 볼 때가 얼마나 미친 줄 알았어요, 담보 책임. 예. 이해돼요? 자. 다른 거 없어. 이거 하나 외워두면 행복해요. 알겠죠? 자, 담보책임 끝났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더 풀어보자고. 아니, 이 정도 풀면 푼다니까, 충분히. 알겠죠? 이거 3번 있죠, 아까 문제. 가지고 가서 오늘 다시 해라고. 이거 외워 써놓고. 저 손에 일 때 전에 재수 없다. 알겠죠? 선의가 보이면 손에는 무조건 넣어라. 그럼 대금 감액은 뭐만? 일수만 넣어라. 일수만 대금 감액이 들어온다고, 더불어서. 알겠죠? 아, 이거 알까? 알 것 같죠? 그래? 자, 그럼 맞춰봐. 선이냐, 악이나 상관없이 대금 감액이 들어가는 담보 책임. 일부 타인은 다 들어가? 자, 해볼까? 일부 타인 거 넣어볼게요. 일부 타인에 선의자, 악의자를 넣었어. 그럼 선의는 뭐가 나와? 손, 해, 대 나오죠. 악의는 저 손에 일 때, 대 나왔네? 그러면 선의, 악이 상관없이 대금 감액 있네? 선악 구별 없이. 그렇죠? 아까 수량 부족 해볼까, 그러면? 예, 수량 부족을 뺐더니, 자, 선의자는 뭘로 들어가? 손, 해, 대금 감액 여기 있죠? 근데 악의는 뭐가 있어? 네, 없다. 그러면 여긴 대금 감액이 안 나오지.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 일부 타인에서만, 선의자, 악의 상관없이 대금 감액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이제. 이게 응용이지. 두 번째 단계 응용. 지금은 응용이 안 되니까 얘부터 찾아. 많은 기대를 안 해, 나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바퀴 돌아가는 거잖아. 담보 책임에서. 근데 이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야. 이 정도만 찾아내도. 이게 지금 기출문제잖아요, 우리. 이해돼요? 이것만 찾아낼 수 있어도 여러분 대단한 거야. 담보 책임에서. 가장 어려운 거야. 계약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담보 책임이에요. 가장 양이 많은 게 해제고. 이게. 됐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갈 겁니다. 그 다음에 521페이지 보면 환매 보이죠? 환매 보여요? 쭉 넘겨봐요. 524페이지 오면 뭐가 있어요? 교환계약 보여요? 자, 이 환매하고 교환은 그렇게 많이 하거나 욕심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환매하고 교환계약은 나중에 연습장에다 하나 정리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건데, 오늘 여러분들 프린트 나눠준 게 있을 거야. 거기, 어디에 보냐면, 제일 뒷장에 보면 교환계약 보이죠? 이게 넘어갔다고 하는데 인쇄가. 교환계약 보여요? 자, 이 교환계약은 요것만 좀 해놓자고.
여러분들 환매하고 요 교환하고 환매 끝내고 쉬었다 갈 겁니다. 여러분들 환매는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제가 부탁을 드린 건 딱 요거예요. 환매하고 아무 생각 없이 환매하고 요 교환 계약 요거 두 개만 좀 비교해 주시라고. 환매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환매가 나오게 된 이유는 갑과 집이 있고 애한테 을하고 매매를 한 게 아니라 돈 1억을 빌려와요. 1억을 빌려오면서 여기다 뭘 잡았냐면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갑이 을에게 돈을 안 갚죠. 그렇죠? 그럼 을은 저당권을 실행하겠죠. 경매.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 경락대금이. 최소한 1억이 나와야 1억이 나와야 그걸 배당받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락대금이 만약에 7천이 나왔다고 합시다. 7천이. 그럼 이 친구는 1억 빌려주고 얼마만 가져가? 7천 가져가니까 이 을의 입장에서 막 쌍팔쌍팔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3천의 손해를 본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지금 막 쌍팔쌍팔 하고 있었는데 이때 병이란 사람이 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나 돈 1억만 빌려줘. 1억 빌려주고 내 집에다가 내가 돈 안 갚으면 저당 잡아서 네가 채권 회수해. 라고 했더니 을은 지금 쌍팔쌍팔 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당신 집 얼마야? 1억 5천 좀 간대. 그래? 그럼 나한테 매매해. 매매해. 팔고 5년 내에 너가 1억 주고 다시 사가. 네가 만약에 5년 내에 안 사가면 이 집 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환매의 출발점이 담보 책임에서 출발을 해요. 원래 순수한 매매가 아니라 원래는 1억 주고 이걸 팔아서 집에 오겠죠. 맞죠? 매매니까. 그리고 나중에 5년 안에 사가기로 약속을 한 거지. 환매. 그럼 이 돈은 이자 없이 자기 돈이니까 쓰죠. 을은 요 집을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죠. 그리고 5년 뒤에 다시 1억 주고 집 가져오고 그런 형태로 갔던 게 이 환매예요. 알아들어요? 그럼 매매했던 것을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을 하면서 뭐가 된다? 다시 환매 계약 있죠? 다시 사오겠다는 계약을 두 개를 하는 거야, 이게. 팔았던 물건을 다시 사오는 것을 환매를 한다고. 알아들어요? 그럼 매매가 무효가 되면 환매도 뭐가 돼? 무효가 되지. 판 게 없는데 어떻게 환매가 유효가 될 수 있겠냐고. 그게 환매예요, 환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공시법에 가면 환매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환매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환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요게 1번. 이것만 정리하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것만 정리해 놓고 연습장이든 나중에 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환매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매 계약에 종된 권리가 돼요. 종된 권리. 그럼 매매 계약이 종된 권리니까 매매가 무효가 되면 무엇도요? 환매 계약도 무효가 돼버린다고. 서로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고. 서로 영향을. 그래서 만약에 if라고 할까요? 만약에 매매 계약이 뭐가 되면 무효가 되면 뭣도 환매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런 말. 서로 영향을 받으니까. 서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팔았던 걸 다시 사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환매 기간인데,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이에요. 그 다음에 동산은 3년인데 여러분들은 부동산만 외워두면 될 것 같아요. 최대 5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5년 안에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당사자가 3년만 약정을 할 수가 있죠. 5년짜리인데 3년만 내가 3년 내에 사가겠다. 약정을 했는데 3년 뒤에 돈이 없는 거야.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2년 남았잖아. 5년이니까.
연장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갱신한다는 말이 있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환매에서 의외로 답이 잘 돼요. 얘가. 갱신, 요 부동산 기간 5년 하고 그래서 연장하거나 갱신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인데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배울 거예요. 자, 환매 등기를 안 했어요. 환매 등기 안 해도 환매 계약은 성립이 됩니까? 그러면 예, 성립이 돼요. 여러분들 임대차 있죠? 임대차 등기해야 성립돼요? 등기 안 해도 성립돼요? 안 해서 성립돼요. 등기 안 해도 성립이 돼요. 근데 임대차를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거 기억나요? 네. 누군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똑같처럼 환매 등기는 안 해도 환매권은 성립은 돼요. 근데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제3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돼버린다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갑이 있고 집이 있어. 그리고 을하고 둘이 매매가 됐어요.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올까요? 을에게 등기가 넘어왔죠. 됐죠?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에다가 이제 환매 등기를 한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환매권자가 누구야? 갑이야? 을이야? 갑. 갑이 환매권자예요. 다시 사오겠다는 거니까. 얘가 팔았잖아요. 그럼 얘가 사오겠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환매죠. 환매권자가 누구야? 갑. 근데 이 친구가 소유자죠. 그럼 이 친구가 집을 팔아버렸어, 병한테. 그럼 집이 넘어왔죠. 그럼 이 친구가, 요 갑이 환매권을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냐 이거지. 그거 내가 사올 거요. 팔아야 됩니다.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하려면 환매 등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등기가 되면 이건 뭐예요? 성립도 당연히 되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 네, 3자에게. 등기가 되면 가능해요. 이걸 대항등기 그러는 거야. 그래서 환매권은 성립등기가 아니라 대항등기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거 의외로 잘 나와요. 이것도 5번도.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6번 여기다 써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자 6번 자 환매권을 행사해요. 그럼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아까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 있을 때 얘가 1억이었잖아요. 대금이. 매매가 되면서 바뀌었죠. 집은 여가 있었잖아. 지금 그때 요 갑이 이제 환매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돼요? 이 그림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에 이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사용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환매권을 행사할 때 요 이자나 그 다음에 요 사용수익은 상계 처리가 돼요. 쌤쌤이. 그러니까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그냥 대금하고 뭐예요? 목적물 재산권 이전으로 끝나는 거지. 이자와 사용수익은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정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7번째 마지막으로 자, 상계권은 아까 상계권 있죠? 아니죠, 환매권. 요 환매권은 요건 상속이 돼요. 상속이 돼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상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도도 돼요. 양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속 양도가 되고 채권자 이걸 대의권이라고 그래. 대신 행사하는 거. 채권자 대의권도 가능해요. 즉 환매권은 일신전속권이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일신전속권. 자기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속, 양도, 채권자 대의권도 된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혹시 환매권이 시험에 나오면 요 7가지 갖고 딱 정리가 돼요. 됐죠? 대답을 안 해. 자, 아니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환매권은 처음에 그렇게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많이를 모르니까 정리한 거고 교환계약 있죠. 교환계약도 딱 이것만 정리하고 하지 말라고.
공부하지 말라고 집에 가면. 교환은 뭐라고 했어요? 물물 교환 그렇죠? 갑이란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을이 대금을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이걸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교환계약 그래요. 단지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이게 5억짜리인데 이게 3억일 수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2억이 어디로 가야 돼? 현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충금이라 그래요. 알겠죠? 보충금을 지불하더라도 매매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교환계약이에요. 단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해돼요? 자, 그럼 교환계약도 첫 번째 쌍무라는 거,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유상이고 그 다음에 낙성이에요. 그 다음에요. 예, 분류식 계약이에요. 불요식 계약이다 그러는데 여기다가 혹시 요물 계약이에요. 그럼 X가 돼. 요건 시험에 잘 기출됐어요. 자, 두 번째. 얘들은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반대급부. 반대급부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 물건이어야 되지. 이게 금전이 지급되면 안 돼요. 반대급부는 금전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얘가 집을 주는 대가로 반대로 지급되는 거 있죠. 반대요, 반대. 이게 뭐야? 물건이어야 된다고. 돈을 주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충금이에요. 보충금은 매매 규정을 뭐 한다? 예, 준용한다. 이렇게 가야 돼. 매매 규정을 준용한다.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시항변권, 그 다음에 위험부담,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담보책임. 예, 모두 적용돼요. 얘도 적용되고 얘도 적용되고 얘도 적용되고. 그래서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그 다음에 담보책임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섯 번째,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환전이라는 거 혹시 알아요? 환전? 그 돈을 바꾸는 거. 애국돈. 그 환전은 교환계약이 아니에요. 응? 이건 무명계약. 무명계약이라고 해서 특수 형태의 계약이라고 하지 이건 교환계약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환계약, 환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요거 알겠죠? 근데 혹시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온 건 뭐냐면 주식이 있죠, 주식. 요 주식하고 요 재산권을 바꿨어요. 이것도 교환이다, 아니다?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를 너에게 줄 테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 주기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것도 교환으로 취급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교환계약이 지문이 이렇게 어거지로 만드니까 5-6개 나오지 절대 안 나와요. 한 문제가. 그러니까 얘하고 환매 2개를 섞어요. 이렇게 2개를 섞어가지고 한 문제를 배정한다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교환계약과 환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본다고. 문제를 물어볼 때. 그래서 반드시 따로 별도로 이렇게 2개를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내가 나중에 어디다 정리해 주세요. 내가 이야기할 거라고. 정리해 놨다가. 알아들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좀 쉬었다 오면 임대차 있죠? 이걸 정리하자고. 갔다 오세요.